자, 우리 이제 피동, 자, 사동 요 두 가지를 좀 요게 맞춰서 좀 보도록 하자. 거기는 지다까지 좀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머나, 지다까지 들어갔어. 아이고야. 자, 볼게요. 자, 이제 사동과 피동을 볼 건데 여기까지 강의할 거예요. 여기까지 쭉 길게 강의할 거야. 그리고 이따가 탁 찍으면 돼요. 자, 먼저 피동부터 먼저 볼게요. 마찬가지로 위아래를 동시에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능동이라고 있어요. 능동. 이거 좀 되고 있지. 이거 기껏 1시간 했는데 안 되고 그러면 좋아. 조그맣게 써야지. 자, 능동이 있습니다. 능동이라는 건 뭐냐면 주체가 제 힘으로 하는 걸 능동이라고 합니다. 주체가 제 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요. 자, 능동의 반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피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피동이라는 것은 자, 주체와 다른 주체의 관계에서 작으니까 힘들어. 아킬레스건이 너무 힘들어. 자, 주체와 그 다음에 자, 다른 주체 관계에서 자, 주체는 다른 주체에게 당하는 겁니다. 자, 요게 눈에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러면 피동사, 즉 피동문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문제에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고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만드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다 우리가 살펴봐줘야 돼. 자, 그러면 피동문으로 만드는 방법은 피동사를 만드는 건데 이 피동사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파생적 피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파생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뭐가 필요한 거야? 접사가 필요한 거야. 그치? 접사가 붙을 거야. 접사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4개 있습니다. 이, 히, 리, 기. 이렇게. 선생님 자꾸 이렇게 뒤태를 보이네. 선생님 뒤태를 보이면 여러분들 공부 못 하거든요. 너무 요염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막 설렐까봐. 너무 귀엽지 않니? 선생님 뒤태? 되게 귀엽지, 그치? 자, 이일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언 뒤에 되다가 붙는 경우도 있고요. 체언 뒤에 받다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돼요. 성취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굴되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통사적 피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 뭐뭐 어지다 이렇게 뭐뭐 게 되다. 그다음에 뭐뭐 어지다 이렇게 붙어서 보통 이제 피동문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저거에 대한 예를 이따가 좀 들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동을 먼저 이 정도로 설명해주고 밑에다가 예로서 설명해줄게. 사동 갑니다. 얘가 피동이야. 자, 사동은요. 주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동의 반대가 사동이라고 합니다. 저 주동은 어떤 의미냐면 마찬가지로 주어가 즉 주체가 직접 무엇인가를 행동을 할 때에 자, 주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능동과 주동이 같은 말이에요. 알겠지? 능동과 주동이 같은 말이야. 이게 중요해.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이렇게 쓰는 건 뭐냐면 피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능동의 개념을 가져온 거고요. 사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주동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능동과 주동은 다 같은 말이고요. 파란색이 없네. 요 녀석은 전부 다 타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목적어가 있는 피동도 있는데요.
그건 좀 예외적인 부분으로 좀 이렇게 갖다 놓고 우선 기본적으로 피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타동사란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먼저 후려쳐서 볼 때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목적어의 유무를 살펴보는 거야. 알겠지?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이고 있으면 사동이야. 자, 가자. 마찬가지로 우리 영어에서는 이거 수동이라고 배우잖아. 그지? 수동. 주체와 다른 주체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얘는 주체가 다른 주체를 시키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보셔야 돼.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끌고 갑니다. 자, 1번. 자, 파생적 피동이에요. 파생적 사동이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희리기 우구추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여기 또 뭐라고 했니 여기? 여기는 요거까지 갔다. 여기는 또 요거까지 갔어. 아주 좋아. 이희리기 우구추 하고 나서 자, 그다음에 여기는 체형 플러스 되다잖아요. 이건 체형 플러스 시키다. 요 말이 붙어서 말 그대로 저걸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복습시키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통사적 사동은요? 통사적 사동 같은 경우는 여기 개되다잖아요. 이건 이제 개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럼 전체 흐름이 보일 거야. 그치? 비슷하게 보이지? 능동과 피동의 관계, 주동과 사동의 관계, 그리고 주체와 다른 주체의 관계 속에서 자, 피동은 당하는 건데 사동은 시키는 거고요. 자, 이때 흐름이 눈에 보일 거예요. 파생통사인데요. 파생은 피동은 이희리기, 피리기. 자,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희리기니까. 자, 이럴 때 사동은 이희리기 똑같아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이게 좀 똑같잖아. 그래서 목적으로 판별하시는 거예요. 됐지? 똑같지? 그래서 이희리기, 자, 그리고 체현 플러스 되다. 자, 그 다음에 통사적은 뭐뭐하게 되다, 뭐뭐어지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우구추가 추가가 되고요. 자, N 시키다. 그래서 복습시키다. 이렇게 예로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밥시키다. 뭐 이렇게. 통사적으로 뭐뭐 개하다. 자, 요 정도가 전체의 큰 맥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동을 살펴볼 거예요. 이것도 예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로. 기본적인 피동을 설명해 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피동에서 이중 피동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거기에 뭐까지 끌고 와야 되냐면, 우리가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이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돼. 자, 쭉 여기까지 강의할 거야. 자, 피동은 기본적으로 요 예를 기억하셔야 돼요. 경찰이 도둑을 잡다. 자, 이때 문장 성분을 분석하자. 주어, 목적어, 서술어고요. 자, 이 녀석은 능동사입니다. 능동사니까 당연히 뭐겠어? 능동문이겠죠. 그러면 능동사는 자, 아까 뭐라 타동사라 그랬지. 그래서 판단할 때 무엇을 잡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 무엇을 잡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피동으로 바꿔봅시다. 자, 이 녀석을 피동사로 잡아줘야 돼요. 파생피동을 할 거예요. 잡 플러스 히 플러스 다 이렇게 갑니다. 이럴 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어머나 갑자기 자, 서술어가 이 녀석이 피동사가 됩니다. 따라서 무엇을 잡다라는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접사 히가 붙었다라고까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적어줄게. 졸라 자세하게 적어줄 거야. 자, 보니 능동사 어간 플러스 피동접사.
그러니까 이걸 판단할 때에 무엇을 잡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왜? 능동사는 뭐라고? 능동사는 타동사라 그랬으니까.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도둑이 이렇게 가고요. 여기 있는 경찰이 이렇게 옵니다. 따라서 도둑이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갈게요.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자 여기에서 부사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목적어였던 이 도둑이 여기 와서 주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이 접사가 문장 구조, 즉 통사 구조를 바꾸기도 한다라고 해서 저것을 지배 접사라고 예전에 한번 배웠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되고요. 이 녀석이 이렇게도 바꿀 줄 알아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해줘야겠니? 요 예를 기억하고 있어야 이거에 맞추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지?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를 부사어로, 목적어를 주어로. 왜요? 피동은 뭐라 그랬니? 목적어가 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피동은 목적어가 사라져요. 즉 바뀌었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바뀌었을 때 사라집니다. 목적어가.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니? 여기 목적어 없죠? 여기가 무슨 핵심이야. 피동문에. 자, 그리고 이중피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중피동은 비문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희리기와 그 다음에 여기 어지다가 합쳐지면 보통 이중피동이에요. 심지어 되다와 어지다가 합쳐져도 이중피동을 해요. 그럼 이중피동이 되는 건 우리가 부정으로 보셔야 돼요. 갑니다. 이중피동. 자세한 건 교재로 볼게요. 자, 이중피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저기 위에 있는 파생과 통사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희리기 플러스 어지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이중피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돼 플러스 어지다. 우리가 되어지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 그럼 이 녀석은 철저하게 뭐냐면 이중피동입니다. 얘는 비문법입니다.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자, 저걸로 갈게요. 쉽게. 도둑이 경찰에게 잡혀지다. 됐죠? 이렇게 바꾸는 게 편하겠지? 자, 가자. 자, 잡혀지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혀지다. 그러면 요 잡혀지다 분석 들어갈 거예요. 자, 무엇을, 즉 능동사의 어간. 됐습니까? 무엇을 이렇게 가야 돼. 무엇을 잡다. 그럼 분석되죠? 자, 어간. 그러면 저 끝에가 어마러미. 됐어요. 그럼 나머지 거 우리가 분석하면 되겠지? 자, 무엇을 잡다. 그 다음에 뭐니? he 플러스 어지 플러스 다. 그럼 뭐가 보여요? 요놈과 요놈이 보일 거야. he와 어지가 보입니다. 이 녀석 이중피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저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지를 생략해서 잡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니면 he를 생략해서 잡어지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그지?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하나 볼까? 아이들이 많이 놓칠 수 있는 거. 잊혀지다. 비슷하죠, 이것도. 요건 되게 많이 쓰잖아, 우리가. 그지? 잊혀졌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있다. 플러스 he 플러스 어지 플러스 다. 마찬가지로 얘도 he와 어지가 눈에 보이는 ep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거 가볼게요. 믿겨지다 한번 가보자. 믿겨지다. 오늘 뭐 믿겨지지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 믿겨지다 갑니다. 무엇을 믿다. 플러스 기 플러스 어지 플러스 다. 그래서 이 녀석도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잎이에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재밌는 거 한번 보자.
독특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떨까? 진실이 밝혀지다. 이걸 표현하는 게 진실이 밝혀지다. 자, 여기 보시면 진실이 밝혀지다 보면, 자, 요거 분석하자. 진실을 밝다야 밝히다야? 그치, 밝히가 맞지. 밝히다가 맞아. 자, 그럼 봐봐. 진실을 밝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밝다가 아니야. 됐지? 밝히. 밝히. 플러스. 그 다음에 어지다. 그럼 질문. 얘 이중피동 맞냐 아니니? 아니죠. 그렇지.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시험에. 공식이 익혀지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수학 공식을 익히. 됐습니까? 익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얘는 이 P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 가죠? 나머지 문제로서 자, 익혀내야 돼. 자, 그럼 요 정도가 바로 이제 이중피동이에요. 그래서 결국 피동은 이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동은 이중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2개 배웠어. 피동은 목적어가 없어요. 근데 사동은 목적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피동은 이중이 안 돼요. 됐죠? 그런데 사동은 이중이 돼요. 됐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P는 쓰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3번째 갈게요. 자, 즉, 요거 좀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을 보셔야 돼. 능동이 없는 피동. 자, 볼게요. 자, 먼저 피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감기에 걸리다. 자, 이렇게. 그가 감기에 걸리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걸리다를 우리가 분석하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주어잖아. 이 주어가 원래 뭘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죠? 맞습니까? 목적으로 가야죠? 자, 얘 목적으로 하고요. 감기에 저 부사어가 뭘로 가야 돼? 주어로 가야죠? 그렇지? 얘는 P니까. 자, 이제 능동으로 갈 겁니다. 위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갑니다. 감기가. 이거 목적으로 가야죠. 그치? 목적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저거를. 감기가 그를 걸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것은 능동문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럴 때,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능동문이 없는 피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니?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중요해. 이때 마지막 하나 더 갈게. 이쪽에다가. 저쪽에다가. 피동 사용. 자, 이 피동 사용의 이유는 2가지로 보시면 돼. 하나는 주체를 드러나지 않게 만듭니다. 이거 설명해 줄게. 주체를 드러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행위를 강조할 때 많이 씁니다. 주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3번째, 객관적인 전달할 때 많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꽃병이 깨졌어요. 자, 꽃병이 깨지다 한번 볼게요. 깨 플러스 어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깨어지다. 됐지? 그러면 꽃병이 깨졌어요. 아니죠. 멀쩡히 있었던 꽃병이 갑자기 왜 깨집니까? 지가 쳤겠죠. 이해 갑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꽃병이 깨졌어요. 즉, 여기 우리가 주어가
사람 주체가 사라졌죠. 이해갑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라지고 깨졌다라는 것 자체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것을 보여주고, 주관적인 것. 다시, 툭! 접시를 때려서, 엄마, 접시를 내가 깼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접시가 깨졌어요. 됐죠?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지갑. 이게 피똥이요. 아따, 강의 잘하네. 잘하는구먼. 하계체. 이해갑니까? 잘하는구먼. 하계체. 그럼 하계체는? 예사? 낮춤. 이렇게 가야 돼. 자, 됐어요. 가자. 그래서 개구멍.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다. 그지? 개구멍. 하는 구멍. 자, 여기 지울게요. 요거를 따로 부광이라고 해서 올릴까? 나중에 여러분들 헷갈리면 다시 볼 수 있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어차피 오늘 이제 지은이가 못 와서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화질 괜찮지? 그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보이죠? 8K. 화면 빨도 괜찮지? 자, 이제 사똥 갑니다. 시간이,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30분이 지났어. 자, 이제 우리는 사동을 얘기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동의 예를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중사동 우리가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동의 또 다른 예를 하나 볼 거예요. 전체 흐름을. 자, 그럼 사동 갑니다. 자, 사동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주체가 다른 주체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주체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피동 같은 경우는 바꾸는 게 딱 하나 정도였지만 사동은 목적어가 없는 주동,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는 주동에 따라서 사동으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 되게 많이 나오지? 그치? 진짜 많이 나와. 예로 기억해야 돼. 예야. 자, 그럼 갑니다. 첫 번째. 얼음이 녹다. 요거 하나 볼 거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다가 두 번째. 아이가 옷을 입다.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유전자 반을 가진 이제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애가 나올 수 있어요. 그치, 어느 날 그럴 때 한 3살, 4살 요때쯤에 되게 감동적인 걸 매일매일 보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을 얘가 입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옷을 입는데 되게 신기해요. 뭐 팬티를 줘도 팬티를 모자에 쓰고 막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 애가 모자처럼 쓰고. 근데 옷을 입는 게 되게 신기하죠. 진짜 신기하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금은 좀 아이가 이제 부끄러움을 좀 느껴요. 그리고 혼자 샤워하는 것도 되게 감동이에요. 이제 혼자 샤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애기일 때는 샤워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만세입니다. 만세. 그럼 애가 손을 이렇게 들어요. 이제 이렇게 닦아준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닦아주고 딱 나오면 애가 이제 빨개 벗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가 5학년이 돼서 그런지 그러진 않고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해요. 되게 신기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집에서는 거의 진격거였습니다. 빨개 벗고 뛰어다녀. 막 진격의 거인이야.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 난 또 거기서 이제 또 선생님 또 장난치는 거 좋아하니까
거인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진격의 거인 보시면 이거 뭐 장치하거든요. 그럼 쉬 이렇게 날아가요. 날아가서 걔 막 이제 수건 같은 걸 이렇게 탁 때리고 그러거든. 이 뒤에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야, 이제. 애기의 모습들이 사라지는 거야. 그게 되게 한편으로는 잘 크고 있다,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거야. 그 모습들이. 내 머릿속엔 기억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조금 사라집니다. 옛날에는 야! 이렇게 하면 응! 이랬던 애가 야! 그러면 못 들은 척. 이제 나중엔 그러겠죠? 문을 꽝 닫고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래. 이제 그런 걸 이제 받아들여야지, 인정해야지. 그래서 애가 크면 딱 느낌이 드는 거야. 아, 나중에 이 부모라는 건 애가 다 크게 되면 아, 외로워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딱 커서. 자, 이제 볼게요. 갑자기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났어. 자, 얼음이 녹다 갑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게 중요해. 자, 얘, 어머나. 얘 이제 버려야지. 어떡하냐, 쌤. 이렇게 맨날 이제, 고니 에피소드로 이렇게 막, 약간의 이제 실수를 짓게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고니가 나한테 듣겠대요, 수업을. 자, 이건 뭐 이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그게 걱정이야. 나의 과거 얘기를 다 할까봐. 야, 갑자기 내가 해가지고. 야, 옛날에 내가 홍대 죽돌이었어. 막 클럽에서 막 일했어. 근데 얘가, 우리 아버지가 홍대 죽돌. 자, 가자. 자, 뭐 어때요? 내 할 바 아니지. 내 인생인데. 난 내가 자랑스러운데. 자, 얼음이 녹다요. 자, 얘 주어고요. 자, 요거 서술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아까 능동의 반대가 피동이었다면 주동입니다. 자, 이 녀석이 주동이에요. 자, 주동입니다. 자, 이 녀석을 이제 사동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요것을 사동,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 사동은 목적어가 있다고요. 맞지? 사동 목적어가 있다 그랬지. 그럼 가자.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왜? 기억납니까? 다른 주체가 다른 주체 시켜야 돼. 자, 그러면 바꿔볼게요. 국제화,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서 철수를 찰스로 바꾸겠습니다. 자, 찰스가 가자. 얼음을 녹 플러스 이희리기 우구추 이 플러스 다. 자, 그럼 볼게요. 얘가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렇지. 뉴 주체. 찰스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엄마가 하셔도 되고 아빠가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원수 같은 친구 얘기하셔도 괜찮아. 알겠지? 자, 뭐니? 여기 있는 주어가 어떻게 돼? 그렇지. 목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기억해야 돼. 사동문은 무조건 목적어가 있어. 무조건 목적어가 있어.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녹 플러스 이 플러스 다. 요거 보이죠? 사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동접사가 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사동사죠. 그럼 이해갑니까? 저렇게 만들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저 얘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얘. 나중에 탁 나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바꿔라. 어려워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 자체를 기억해. 두 번째. 자, 아이가 옷을 입답니다. 자, 얘도 주동입니다. 깨끗하게 적어줘야지, 너희들. 자, 주동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죠.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 줍시다. 1번과 2번의 차이는 목적어가 없는 주동과 목적어가 있는 주동을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그럼 우리가 느낌 오지?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와야지.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 거에서 바꿔질 거야. 이 나머지 거에서 바뀌어지는 게 피동하고 비슷합니다. 피동하고. 자, 갈게요. 마찬가지로 찰스가. 뉴 주체가 되고요. 아이에게. 경찰이 도둑을 잡다. 도둑이 경찰에게. 됐습니까?
경찰, 이가 경찰에게로 바뀌었던 거 기억나? 피동에서? 비슷하게 간다. I가 어떻게 돼? I, 에게. 이렇게 바뀌어야지. 됐죠? 그 다음에 옷을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옷을 그대로 내려옵니다. 옷을, 그 다음에 이 플러스, he 플러스 다 이렇게 하면 퍼펙트. 자, 따라서 여기에서 어머나 주어였던 것이 여기에서 피동처럼 부사어로 바뀌는 거고, 자, 옷을 목적어 그대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려오고,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서술어인데 사동접사가 눈에 들어오면서, 자, 이 녀석이 바로 사동이 됩니다. 이해 가죠? 그치, 이해 가지? 이거 예로 기억하고 있으라 그래. 그래야 편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요걸 우리가 봤으니 이렇게 볼까? 과도한 사동을 볼까? 그렇지. 이런 것도 우리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도한 사동문. 그래서 보통 시키다가 붙을 경우예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교육시키다. 시키다가 붙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과도한 사동이에요. 그래서 굳이 저렇게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교육하는 거잖아요. 교육시키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가동, 그러니까 뭐 공장이나 발전기를 가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아이들이 틀리는 게 이 녀석이죠. 그래서 내가 친구 소개시켜 줄게, 혹은 소개팅 시켜 줄게, 틀린 말이란 얘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소개시켜 줄게,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개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소개시켜 줄게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자 A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A 친구가 나와서 얘가 다른 애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야? 소개해 줄게, 이게 맞는 겁니다. 소개팅 해 줄게,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과도한 사동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중사동을 볼게요. 이제 자, 이중사동을 우리가 보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이중사동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따 후려쳐 줄 건데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세우다라고 있습니다. 세우다. 자, 이 세우다는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자, 기본형이 서다예요. 됐죠? 서다입니다. 서다. 자, 서다입니다. 어머나. 이거 그냥 쓰면 안 되지. 서 플러스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우 플러스 다 이중입니다. 가능해요. 됐죠? 접사끼리 이중이 가능합니다. 자, 재우다도 있습니다. 재우다. 자, 자다 플러스 이 플러스 우 플러스 다 마찬가지로 이중이 가능합니다. 피동은 이중이 안 됐습니다. 사동은 이중이 됩니다. 자, 마지막. 사동 접사가 붙어서 의미가 바뀌어요. 사동 접사가 붙어서 자, 의미가 바뀝니다. 의미 내 스타일 TS.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뭐가 있나 보자. 봐봐. 자, 친구와 놀다. 자, 놀다가 놀다가 리가 붙습니다. 놀 플러스 리 플러스 다. 그럼 여기까지는 어떤 의미야? 플레이의 의미죠. 플레이 됐습니까? 지금 저 놀리다는 뭐겠어? 놀게 시키다. 됐습니까? 놀게끔 시키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런 거잖아. 저기 여러분들 가봤나요? 저희 키즈카페 가면 애 그냥 던져놓고 부모님들 거기서 뭐 대부분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게끔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친구를 이라는 맥락이 들어가서 놀리다 하게 되면 이 녀석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렇지? 조롱하다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바뀝니다. 이 맥락에서 놀리다가 왔다 해서 얘는 사동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의미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알겠지? 자, 하나 더 볼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그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돼지 키우는 거. 잠깐, 그거 뭐라 그러더라? 잠깐만. 잠깐만. 바보. 먹다가 있습니다. 자, 먹다가 있어. 자, 먹다 해서, 당황이다, 봐. 귀 빨개지지? 선생님 당황하면 귀 빨개져. 되게 귀엽죠? 몸은 거짓말을 안 해. 진짜. 갑자기 생각해, 내가. 왜냐면, 요거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야지 딱 하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야. 누가 불을 끈 것처럼. 자, 얘 뭐죠? eat. 얘도 마찬가지로 먹게끔 시키다. 됐습니까? 먹게끔 시키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eat 갑니다. 자, 그런데 앞에 이런 말이 붙을 수 있어요. 돼지를 먹 플러스 이 플러스 다 라고 했을 때, 자, 요 부분 보면 이 녀석은 뭐냐면 말 그대로 돼지를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육하다의 의미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은 사동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지, 그지? 자, 요거 찍어. 자, 그러면 피동과 사동의 80%가 끝난 거야. 이제 섬세하게 20%를 우리가 채워야 돼, 이제. 이런 프린트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이해가죠? 그치? 자, 그럼 가봐. 자, 거기 보니까 199페이지 봐봐. 자,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당하다.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죠?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피동 표현에는 동사의 어근에, 어떤 동사라고요? 능동사의 어근에. 피동접사, 이히리기, 피히리기, 피동이니까 피히리기, 이렇게 결합한 경우, 체언에 피동접사, 되다가 또 눈에 들어와야죠. 그쵸? 되다. 그 다음에 동사 되다와 보조동사 지다가 결합한 이건 개되다 혹은 어지다까지도 우리가 자, 파악하면 돼요. 자, 하늘이 곧 갤 것처럼 보인다 피동입니다. 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때 이거 이중피동 아니라 그랬지, 그지? 됐습니까? 자, 피동 표현은 동작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를 때, 동작의 주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자 할 때, 객관성을 높이고자 할 때, 책임 회피. 아까 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한 번에 묶어서 얘기한 거야. 그지? 꽃병이 깨지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자, 사동 표현 볼게요. 문장은 자, 주어가 동작이다 행위를 직접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시키느냐에 따라서 주동과 사동으로 구분됩니다. 자, 주동은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거예요. 사동은 시킨다. 자, 이 말이 핵심. 이때 능동과 주동은 같은 말. 사동 표현에는 주동사의 어근에 이히리기 우구추가 결합한 경우, 주동사의 어근에 이히리기 우구추. 그 다음에 체언에 시키다가 결합한 경우, 사동접사, 어미 개에 자, 하다가 붙은 개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 했던 겁니다. 우진이가 옷을 입었다. 보세요. 목적어가 있는 주동이죠. 맞습니까? 목적어가 있는 주동이죠. 어떻게 바꿔요? 엄마가 라는 new 주체가 나와줘야 됩니다. 거기 엄마가 동그라미 치고 new라고 써. 엄마가 동그라미 치고 new. 우진이에게 옷을 입혔다. 즉 우진이가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고 목적어 그대로 내려오면서
이 플러스, 히 플러스, 엇 플러스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버스를 정지시켰다. 자, 체언 뒤에 시키다가 붙은 거예요. 그렇죠? 정지시켰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건 목적어가 있는 자, 사동이네요. 근데 여기는 주체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여기선 개하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통사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볼게요. 자, 이중피동. 좀 억울한데? 거의 막 1시간 가까이 강의했는데 이거 한 3, 4분 만에 끝나버리네. 너무 억울한데 이거. 자, 이중피동. 그 밑에 수능 적중 포인트라고 있어요. 얘 먼저 가자. 의미상 당하는 것이라면 피동, 시키는 것이라면 사동. 그래서 어지다로 바꿀 수 있으면 피동, 개하다로 바꿀 수 있으면 사동이다. 요것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잡어지다 그럼 피동이 돼요. 잡게 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 자,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그죠? 이 책은 많은 사람에게 읽히었다. 피동. 자, 그리고 사동은 자, 이 책을 많이 읽게 하였다. 그럼 사동이에요. 그렇죠? 이때 자, 내가 후려칠게. 그럼 이렇게 후려칠 수 있지. 거기다 적어주세요. 여기 피동. 사동. 그러면 어머나. 자, 이중. 자, 이중 피동 돼야 안 돼요? 이중은 피동이 안 돼요. 사동은 돼요. 자, 근데 목적어 갑니다. 목적어. 피동은 없는데 사동은 돼요. 됐죠? 이렇게 후려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동은 개하다로 바꿔주면 되고요. 자, 어머나. 피동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지다로 바꿔줘서 말이 되면 피동이랍니다. 깔끔하죠? 요거 적어보세요. 그렇지? 거기 있는 걸 한 번에 선생님이 잡아낸 거예요. 피동과 사동. 그래서 피동은 이중이 안 되는데 사동은 된다. 됐죠? 그리고 피동은 목적어가 없는데 자, 사동은 목적어가 있다. 그래서 피동을 어지다로 바꿔서 말이 되면 피동. 그 다음에 개하다로 바꿔서 말이 되면 사동. 됐지? 이렇게만 자, 끌고 가시면 자, 퍼펙트. 자, 그러면 위에 이중피동 한번 볼게요. 위에 이중피동. 자, 피동문은 피동 접사가 붙거나 어지다가 붙어서 실현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용되어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자, 이중피동입니다. 즉 이희리기와 이희리기 돼, 그 다음 어지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희리기 돼, 어지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지나친 피동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혀지다, 잡히다 플러스 어지다가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잡히 어지다. 그러면 이중피동입니다. 덥다. 이것도 좀 어렵게 표현했네. 덥 플러스 이 플러스 어지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중피동이다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부정표현으로 가볼게요. 이제 부정표현. 부정표현 보시면 국어에서는 부정부사 안, 못과 부정용언 아니하다, 못하다를 사용하여 부정표현을 자,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 방식으로 형성된 부정문을 짧죠? 안. 맞습니까? 짧죠? 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자, 방식을 아니하다, 못하다가 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바꿔도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아니하다는 의지 부정, 못하다는 능력 부정이에요. 자, 칠판. 자, 부정표현 볼게요. 우선 다 부사인데요. 우리가 안과 안이 있죠. 자, 쉽게 갈게요. 선생님이 안 부정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못 부정문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말 부정문이 있습니다. 말. 보통 이제 지말 부정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안 부정문은 둘로 나눠요. 그렇죠?
안과 안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죠. 맞지? 자, 그래서 안 같은 경우는 아니의 준말이고요. 얘는 뭘까? 아니하. 됐습니까? 그래서 아니하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하. 그래서 얘를 아니하의 준말입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뒤에는 다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띄었어야 되는 거예요. 품사가 아니니까. 안 띄고 뒤를 가야지. 자, 그리고 자, 목 같은 경우도 자, 얘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못 이 계시고요. 못하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의지 부정입니다. 그리고 상태 부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똥 안 싸.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싸는 거예요. 나 지각 안 해. 그럼 이건 의지인 거예요. 됐죠? 의지. 자, 상태죠? 이게 안 돼 있네. 됐죠? 이런 게 상태. 자, 얘는 말이죠. 얘는 능력입니다. 능력 부정이야. 이렇게도 적어놔요. 능력 부정. 얘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밥 못 먹어. 자, 이건 뭐예요? 먹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가 밥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아프거나 이럴 때 하는 거죠. 능력 부정입니다. 자, 말부정문 같은 경우는요. 자, 이것은 명령과 청유형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이때에.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 그렇죠? 뭐뭐 하지 말자.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안부정문에서는 재밌는 게 여기에 중의적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중의성이 있어요. 자, 볼까? 그는 밥을 먹었다. 자, 가자.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밥을 아직 안 먹어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얘가 눈에 들어올 거야.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몇 가지의 중의적 표현이 있냐면 3가지의 중의적 표현이 있어요. 이거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잘 봐. 밥을 먹은 것은 그가 아니다. 이거 그를 부정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밥을 부정할게. 그가 먹은 것은 밥이 아니다. 뭐 욕을 먹었겠죠. 자, 그 다음에 먹었다를 부정하자. 자, 그가 밥을 먹지 않았다. 됐죠? 뭐 발랐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 요런 어떤 중의적 의미가 살아있을 수 있다. 뭐 할 때는? 안부정문일 때는. 됐습니까? 자, 요거 찍으세요. 야, 오늘 이거 딱 끝내겠구나. 짱인데, 우리 수업 짱이야. 집에 가서 꼭 정리하셔야 돼. 자, 그럼 밑에 빈칸 채우고 오른쪽 문제 풀고 오늘 끝. 자, 땡땡 표현이라고 있어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을 당하다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단시키는 거, 이걸 사동이라고 하고요. 부정 표현은 못을 사용한 짧은 부정문과 그 다음에 아니하다, 못하다. 그렇죠? 아니하다, 못하다, 긴 부정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7번, 8번 시작. 다음 주에 학습 활동을 끝내고 자, 볼게요. 7번의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죠. 어렵지 않죠? 되게 디귿 같은 경우는 뭐가 보여요? 목적어 보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건 피동이 아니고요. 자, 8번에는 어제는 정전 때문에 텔레비전을 못 봤다. 나는 밀가루를 싫어해서 난 빵을 안 먹는다.
오늘 여기까지. 깔끔하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가방 싸세요. 다음 주에는 학습 활동과 뒤에 문제까지 다 풀고 지금 거기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쌤이 한글 맞춤법